남자의 말이 적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말수가 줄어든 것에 불안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요즘은 퉁명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 태도가 왠지 마음에 걸려서 이제 마음이 식은 건가 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그리 눈치 빠르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왠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식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옅어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야말로 그 나름의 사랑의 형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진심이 될수록 말이 신중해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에 깊은 마음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한마디야말로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애정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미를 모르는 채로 있으면 모처럼의 사랑을 차가움으로 오해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어떤 마음을 말로 담고 있는지 그 마음의 번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의 말 뒤에 있는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렇게나 따뜻한 의미였구나 하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너 팔방미인이다 그러다가 미움받는다라는 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그에게 들어서 가슴이 찔끔했던 적이 있나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웃었을 뿐인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차가운 말투가 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 뒤에는 그의 질투와 초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일수록 다른 남자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직장에서의 사소한 대화라도 친구에 대한 배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이외의 누군가에게 다정한 얼굴을 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깊은 곳이 타오르게 됩니다. 너 팔방미인이다 그러다가 미움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결코 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 앞에서만 웃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어색함의 표현입니다. 수줍음과 독점욕이 섞인 남자의 서투른 애정의 형태입니다. 남자의 질투는 여자보다 훨씬 서툴고 소심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으면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초조함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한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입에서 나와버리는 것이 팔방미인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너 누구한테나 다정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비꼬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오해하면 싫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전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좋아하기 때문에 독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엽다 같은 말을 입에 담기보다 질투의 형태가 먼저 나와버립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주는 거구나 하고 웃으며 받아들여 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의 불안은 스르르 사라져 갑니다. 팔방미인이다라고 하는 그는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는 소년 같은 남자인 것입니다. 좋아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삐치게 됩니다. 이런 귀여운 서투름이야말로 남자의 좋아함의 뒤집기인 것입니다. 그 옷 이상하다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그런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애써 고른 마음에 드는 옷을 부정당한 것 같아서 가슴 깊은 곳이 욱신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센스를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남자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그 나름의 독점욕과 걱정의 표현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일수록 지켜주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이치가 아니라 본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조금 보이는 옷이 있습니다. 형태가 예쁜 원피스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노출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향할지 모른다고 느끼면 가슴 깊은 곳에서 찔끔 아픕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 무뚝뚝하게 그 옷 이상하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에게도 손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좋아함의 뒤집기입니다. 남자는 진심이 될수록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는 말로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항상 화려한 옷은 안 어울려라고 해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수줍어하면서 그가 뚝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전부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애정은 때로 서툴러서 표현 방법이 곧장이 아닙니다. 이상하다라는 말 뒤에 있는 것은 당신이 걱정된다, 당신을 소중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는 당신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화가 났을 때야말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의 최선의 사랑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뭐 재밌는 일 없나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그런 혼잣말을 들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심심한 건가, 나랑 있어도 재미없는 건가 하고 조금 가슴이 찔끔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한마디는 남자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보내는 돌려 말하는 소스이기도 하고 외로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외로울 때일수록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귀여울 텐데 자존심이 방해를 해서 대신 뭐 재밌는 일 없나 하고 웃으며 얼버무리는 듯한 말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툽니다.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뭐 재밌는 일 없나라는 말 뒤에는 너랑 함께 있고 싶다라는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남자의 서투름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둘의 거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 말에 대해 그럼 같이 어디 가볼까 하고 가볍게 답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리광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마음은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 뒤를 제대로 알아주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꼈을 때 남자는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그런 말 하지 마, 심심한 건 내 탓이잖아라고 해버리면 그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점점 본심을 숨기게 됩니다. 남자는 거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애매한 말을 신호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계를 깊게 하는 큰 열쇠가 됩니다. 남자가 뭐 재밌는 일 없나라고 할 때 사실은 너랑 함께 웃고 싶다라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피로를 달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야말로 그럼 내가 웃겨줄까 하고 가볍게 미소 지어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의 마음속 작은 외로움은 스르르 녹아갑니다. 뭐 재밌는 일 없나, 그것은 당신을 보고 싶지만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의 최선의 애정 표현입니다.
진심인 남자의 숨기는 방법처럼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 집에서 있자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꼈나요? 모처럼의 데이트인데 뭐야 그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짜증나는 여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심한 한마디에는 남자가 입에 담지 못하는 다른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둘이서만 있고 싶다 만지고 싶다라는 애정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줍음을 감추듯 집에서 있자라고 일부러 무심한 말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나가기 귀찮다라는 것은 게으름 피우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과 둘이서만 있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바람입니다. 밖에서 남의 눈을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신과 조용히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더 편합니다. 남자는 마음을 허락한 여자와 있을 때일수록 바깥 세상보다 너 옆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남자는 보여주는 사랑에서 지키는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사귀기 시작할 때는 멋부리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애정이 깊어지면 무리해서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집에서 있자라는 말 뒤에는 너랑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해라는 안식의 감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또 집이야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권유 속에 위로받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그의 조용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오늘은 밖에 나가기 귀찮다라고 해서 에이 또 집이야 하고 좀 토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너랑만 있으면 되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전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진심인 상대일수록 노골적인 말을 피하려 합니다. 안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가볍게 생각될까봐 그렇습니다. 어른 남자일수록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전하려 합니다. 그것이 집에서 있자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는 참 어쩔 수 없는 사람하고 웃어주세요. 그는 그 미소에 안심하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립니다. 역시 이 사람이 좋아라고 말입니다. 아, 피곤하다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그런 한마디를 들으면 무심코 뭐가 그렇게 피곤해하고 가볍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남자에게 있어서 신뢰하는 상대에게만 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남자는 바깥 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일의 압박과 책임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갈등을 안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입에서 새어나오는 피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은 순간입니다. 즉, 그것은 당신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허세를 부리는 존재입니다. 약한 소리를 하면 멋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본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한 여자 앞에서는 그 갑옷을 조금은 벗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말 뒤에는 너 앞에서만은 솔직하고 싶어라는 조용한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연인의 그런 한마디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고했어, 열심히 했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입니다. 쓸데없는 조언도 격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그 순간 그는 안심하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고 합니다. 남자는 위로해주는 여자를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나이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구원이 되는지 본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곤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캐묻기보다 그냥 곁에 있으면서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세요.
남자는 말로 위로받기보다 안심으로 위로받는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만 남자는 약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한마디는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마워는 최대급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마워라는 단 3글자의 그 말을 당신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많은 여자들은 좋아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있어서의 고마워에는 그 몇 배의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외로 잘 모릅니다. 남자는 진심인 상대일수록 가볍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고마워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수줍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딘가 민망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고마워라면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의 진지함과 서투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별로 좋아한다고 말해주지 않는데 항상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내가 밥을 했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도 꼭 고마워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마워는 전부 사랑해라는 의미구나라고 말입니다. 남자는 감정을 직접 말로 하기보다 행동이나 감사를 통해 표현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에는 내가 있어줘서 다행이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심코 고마워라고 할 때 그것은 널 선택하길 잘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오래가는 커플일수록 좋아해보다 고마워가 늘어갑니다. 그것은 열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평온한 사랑으로 바뀐 증거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여자는 자꾸 왜 좋아한다고 말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입에서 고마워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애정 표현입니다. 당신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마워라고 말했을 때는 나야말로라고 웃으며 답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깊이 채웁니다. 남자는 감사를 받아주는 여자에게 더 감사를 전하고 싶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그것은 남자가 가장 성실하게 전하는 좋아함의 형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조용히 똑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즉, 자비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자꾸 받는 사랑에 기웁니다. 더 말이 필요합니다. 더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서투른 말밖에 못하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도 수줍음이나 걱정 안심의 형태를 바꿔서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사랑은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 나름의 사랑 표현이구나라고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 안에 평온한 안심이 생길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여자는 쫓아다니지 않아도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구하지 않아도 차오르는 것입니다. 고마워도 피곤하다도 그 뒤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의 세계는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래 사랑받는 여자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로맨틱한 연출보다 무심한 일상의 한마디나 작은 행동 속에 깊은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옷 이상하다, 피곤하다, 고마워, 그 어떤 것도 당신에 대한 신뢰이며 안심이며 그리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자는 말로 사랑을 느끼고 남자는 존재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 뒤에 있는 온도를 느낄 수 있었을 때 당신 안에 조용한 행복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서 서툴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정함을 알아챘을 때 당신의 인생은 더 평온하고 더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말 뒤에 숨겨진 사랑의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에는 종종 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걱정된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서 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소중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내 건강이 걱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피곤해하는 게 싫다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건강을 챙기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일찍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의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가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걱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그거 위험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혼자 가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통제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랑 왜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질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투의 바탕에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의 걱정은 종종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잔소리를 할 때 짜증내기보다는 고마워해도 됩니다. 그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차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를 소중히 대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길을 걸을 때 차도 쪽으로 섭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의 표현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남자의 사랑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거기에 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여자는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는 자꾸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커플이 싸웁니다. 하지만 남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고민을 없애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때때로 침묵합니다. 여자는 이 침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나 나를 싫어하게 됐나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침묵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편안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편안할 때 말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로 생각 중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생각하려 합니다. 말로 풀어내기보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이때 침묵하게 됩니다. 셋째로 지쳤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었을 때 말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침묵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에게 공간을 주세요. 필요하면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남자의 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도 투정을 부립니다. 다만 여자와 방식이 다릅니다. 여자는 직접적으로 투정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돌려서 투정을 부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해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나랑 시간 보내줘라는 투정입니다. 또 배고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배가 고픈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는 투정일 수 있습니다. 심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랑 놀아줘라는 투정입니다. 남자의 투정을 알아채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정을 받아주면 그는 행복해야 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합니다.
작은 선물을 사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줍니다. 이런 행동이 그의 미안함입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행동도 함께 봐주세요. 거기에 그의 진심이 있습니다. 남자의 관심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관심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여자애를 괴롭히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별명을 붙입니다. 이것은 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장난을 칩니다. 이것도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목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놀립니다. 이것은 상처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잘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놀림은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소유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욕을 느낍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남자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연락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질투입니다. 하지만 질투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지나친 질투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질투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투할 때 조금은 귀엽게 봐줘도 됩니다. 그가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당신과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같이 여행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 구경시켜줄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신의 세계에 들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의미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진지하지 않은 상대에게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남자의 사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직접적으로 사과하기 어려워합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과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친절해집니다. 평소보다 더 잘해줍니다. 작은 선물을 사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남자의 사과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잘해주면 뭔가 미안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사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그도 안심합니다. 화해가 됐다고 느낍니다. 남자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를 이해하려면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들에 주목하세요. 문을 열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차도, 쪽으로 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그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의 말 뒤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인 말과 실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어내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남자는 감정 표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열리는 것입니다. 재촉하면 오히려 닫힙니다. 기다려주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남자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의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도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남자와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소통할 때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로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남자는 돌려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챕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말하세요. 둘째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하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때는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남자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도 더 노력합니다. 넷째로 비판하기보다 요청하세요. 왜 그래라고 비판하면 방어적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다섯째로 때로는 그냥 있어주세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의 말 뒤에 숨겨진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팔방미인이다라는 말 뒤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 옷 이상하다라는 말 뒤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일 없나라는 말 뒤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집에서 있자라는 말 뒤에는 둘이서만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말 뒤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남자의 말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읽어내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의 서투른 표현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봐주세요. 그러면 그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